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라마 예측소입니다. 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만났네요. 화려한 날들 5화 보고 완전히 충격받아서 밤새 잠도 못 잤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죠? 댓글 보니까 다들 이게 뭔 일이야? 결혼식이 왜 이래? 이런 반응들 엄청 많더라고요. 오늘은 화려한 날들 6화 예측 리뷰를 준비했는데요. 5화에서 터진 그 충격적인 반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리고 50부작 드라마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어떤 폭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5화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지혁이 갑자기 결혼 발표를 했죠? 신부는 정보와 하늘건설 회장 딸이었습니다. 완전 조건부 결혼이었어요. 지혁은 본부장 승진에 6개월 후 상무까지 확정받는 특혜를 받았고요. 그런데 여기서 고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재 계모인데 은호에게 3천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디자인비를 제시하며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뭔가 수상하죠? 은호는 지역의 현실적 결혼에 완전히 환멸을 느꼈습니다. 가난해서 기준에 안 맞는다고 솔직히 말했으면 됐을 것이라고. 냉소적으로 말했을 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식 당날 정보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이 안 와라는 한마디로 결혼식이 완전히 파토났습니다. 이게 단순히 마음이 변해서일까요? 아니면 뭔가 더 큰 배우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50부작 드라마의 묘미예요. 단순해 보이는 상황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죠. 특히 정보아가 결혼식에 불참한 진짜 이유가 궁금한데 예고편을 보니까 예전 남자친구에게 돌아갔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표면적인 이유일 수 있어요. 5화까지 보면서 느낀 건데 이 드라마는 각 인물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더불어 뭔가 더 큰 스케일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마처세대 이상철의 절망, MZ세대 자녀들의 생존 방식,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인간관계들. 6화에서는 이 모든 게 어떻게 폭발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6화 예측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이상철과 지역의 가치관 충돌입니다. 가족 붕괴의 시작. 자, 이제 6화의 핵심 갈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예고편에서 이상철이 완전히 폭발하는 장면이 나왔죠? 너 제정신이야. 조건을 보고 결혼할 생각을 해. 사내 자식이 쭉 나처럼 살기 싫었으면 돈에 팔려가는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놈아. 와. 이 대사 들으면서 정말 소름 돋았어요. 이상철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느껴지더라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나처럼 살기 싫었으면이라는 부분이에요. 이상철이 자신의 삶에 대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사죠. 마처 세대의 현실이 여기서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33년 동안 한 회사에 충성했지만 정년 퇴직 후에는 재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존재감도 없어진 상황. 그런데 아들이 자신이 그토록 지켜온 가치관을 완전히 무시하고 돈과 출세만을 위한 결혼을 시도했으니 얼마나 배신감을 느꼈을까요? 특히 지역이 평소에 비혼주의를 외치다가 갑자기 조건부 결혼을 발표한 것도 이상철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내 아들이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라는 실망감이 극에 달한 거죠. 그리고 결혼식이 파토나면서 이 갈등이 더욱 증폭될 것 같아요. 아들이 체면을 구기고 가족 전체가 창피를 당한 상황에서 이상철의 분노는 최고조에 달할 거예요. 예고편을 보면 지역이 집을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부자 간 갈등의 결과겠죠. 결혼으로 상철과 좁혀지지 않는 가치관 싸움을 벌이는 지역은 그대로 집을 나가버린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집 나가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지역이 여인숙에 머물면서 자포자기 상태가 되고 심지어 형사까지 찾아오는 상황이 벌어져요. 여보세요? 남의 영업장에서 이러면 안 되지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지역이 여인숙에서 형사를 만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왜 형사가 지역을 찾아왔을까요? 이 부분이 6화의 또 다른 충격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아마도 정보아와 관련된 사건이 아닐까 생각해요. 정보아가 단순히 예전 남자친구에게 간 게 아니라 뭔가 의문의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이상철이 나처럼 살기 싫었으면이라고 한 말에는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상철 자신도 젊은 시절에 뭔가 후회스러운 선택을 했던 건 아닐까요? 50부작 드라마에서는 이런 과거의 비밀들이 나중에 큰 복선으로 작용하거든요.
아마 6화에서는 이상철의 과거나 지역 가족이 현재 상황에 처하게 된 더 깊은 이유들이 암시될 것 같아요. 단순히 마처 세대의 어려움만이 아니라 뭔가 더 큰 스케일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자 간 갈등이 가족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도 엄청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역이 장남으로서 가족의 버팀목 역할을 했는데 그가 집을 나가면서 가족 구조가 완전히 흔들리게 되죠. 이게 바로 다음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지역이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가족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봐야겠어요. 남겨진 가족들의 생존 전략. 자, 그럼 이제 지역이 집을 나간 후 남겨진 가족들의 반응을 살펴볼게요. 예고편을 보면 지환과 수빈의 반응이 정말 극명하게 갈려요. 먼저 지환부터 볼까요? 난 형 인간 같지도 않아. 와,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지환이 형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존경심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환의 변화예요. 지금까지는 홍미와의 이별로 상처받아서 의욕을 잃은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형이 이런 식으로 가족을 버리고 나가면서 오히려 지환에게는 책임감이 각성되는 것 같아요. 장남의 공백에 지환은 안정된 일자리를 찾으려고 고군분투한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지환이 이제 형의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홍미에게 차인 상처, 형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갑작스럽게 짊어진 가장 역할까지. 지환이 감당해야 할 무게가 엄청나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지환의 성장 가능성이에요. 지금까지는 좀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캐릭터였는데 이 위기 상황이 오히려 그를 더 성숙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수빈의 반응은 또 다른 방향이에요. 큰오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수빈은 형에 대한 실망을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예고편에 성재에게 유튜브 채널 출연을 부탁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수빈의 생존 방식이죠. 수빈은 원래부터 계산이 빠르고 손해보는 일은 안 하는 캐릭터였잖아요. 형이 망가진 상황에서도. 그럼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라는 마인드로 성재라는 카드를 활용하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수빈이 성재에게 접근하는 타이밍이에요. 성재는 지금 은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수빈이 이 타이밍에 성재를 이용하려고 하면 은호와의 관계에서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상철과 다정의 반응도 중요해요. 지금까지 지역을 믿고 의지했던 부모들이 갑작스럽게 큰아들을 잃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특히 다정의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 거예요. 남편은 재취업 실패로 자존심에 상처받고 큰아들은 집을 나가고 둘째는 상처받아 있고 막내는 자기 일에만 신경 쓰고 가족이 완전히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죠. 여기서 예상되는 건 다정이 가족들을 다시 뭉치게 하는 중심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어머니의 힘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조옥래 할머니의 반응도 궁금해요. 88세 할머니가 이 가족 위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지. 혹시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지혜로 가족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가족의 변화가 단순히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50부작 드라마에서는 이런 가족 구조의 변화가 앞으로의 스토리에 계속 영향을 미치거든요. 지환이 진짜로 가장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 수빈의 현실적 접근이 가족에게 도움이 될지 독이 될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서로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상철이 자신의 과거나 가치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옳은 길을 걸어왔나? 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가장 흥미로운 관계 변화를 살펴볼까요? 바로 은호와 성재의 관계예요. 은호와 성재, 새로운 로맨스의 시작. 이 부분이 정말 흥미진진해요. 6년 동안 짝사랑했던 성재에게 드디어 기회가 온 거거든요. 예고편에서 은호가 지역에게 하는 말부터 보세요. 신부가 도망친 거야? 그러니까 꼴 좋다 이 지역. 와. 이 대사 들으면서 은호의 변화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순수하고 밝은 은호가 아니라 완전히 냉소적으로 변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은호의 이런 냉소가 진짜 지역을 완전히 포기했다는 뜻인지 아니면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기 위한 방어 기제인지예요.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6년간 짝사랑한 사람이 갑자기 조건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받았을 충격, 그리고 그 결혼마저 파토가 났을 때의 복잡한 감정들. 은호가 지금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성재가 등장하는 거죠. 은호 후배나. 이 대사 하나로도 성재의 마음이 느껴져요. 지금까지는 친구인 지혁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다가가겠다는 의지가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은호 친구 수정의 반응이 재밌어요. 아니 본부장님하고 너 세월이면 너랑 친구 아니냐? 이 대사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여러 의미가 담겨 있어요. 수정이 성재를 본부장님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성재의 사회적 지위를 강조하는 거고, 동시에 은호에게 너 이런 좋은 남자를 놓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리고 너 세월이면이라는 표현도 중요해요. 은호와 성재가 오랫동안 서로를 알고 지낸 사이라는 걸 강조하면서 지혁보다 성재가 은호를 더 잘 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정보아가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예전 남자친구에게 돌아간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은호에게는 또 다른 충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보아는 지혁과의 조건부 결혼을 포기하고 진짜 사랑을 선택한 거거든요. 은호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사랑을 선택했는데 나는 왜 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거절당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성재가 위로자로 나타나는 거죠. 성재는 원래 재벌 2세로 경제적 조건도 좋고 은호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게다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예요. 은호에게는 거의 완벽한 조건인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 있어요. 성재의 접근이 과연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걸까요? 예고편에서 지혁이 성재에 대해 저 자식 나버렸네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단순히 친구가 자신의 몰락을 틈타 은호에게 접근하는 것에 대한 배신감일 수도 있지만 혹시 성재가 뭔가 더 계산적으로 행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6년 동안 짝사랑하면서 기다렸던 성재가 마침 지혁이 망가진 타이밍에 나타난다는 게 너무 우연치고는 완벽해 보여요. 50부작 드라마에서 이런 우연은 대부분 우연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고성이가 은호에게 3천만 원짜리 프로젝트를 맡긴 것도 수상해요. 고성이는 성재의 계모인데 혹시 성재와 은호를 이어주기 위한 계획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물론 성재가 은호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마음은 진짜일 거예요. 하지만 그 진심과 별개로 더 큰 그림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은호 입장에서는 지금 정말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지혁에 대한 감정을 정리해야 하고 성재의 마음을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하고 동시에 3천만 원짜리 프로젝트까지 진행해야 하니까요. 특히 은호는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 가지에 집중하면 직진하는 성격이잖아요. 그런 은호가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정말 궁금해요. 그리고 성재와 은호가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지혁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흥미로워요. 지금까지는 지혁이 은호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는데 정작 성재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면 질투나 후회를 느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지혁은 지금 자신의 문제로도 바쁠 것 같아요. 여인숙에서 형사를 만나고 가족과도 등져진 상황에서 연애에 신경 쓸 여유가 있을지. 그래서 6화에서는 은호와 성재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동시에 더 큰 음모의 실마리도 드러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50부작 스케일에서 예상되는 충격적인 반전들을 살펴볼 시간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진진해집니다. 50부작 스케일의 충격 반전들. 자, 이제 진짜 핵심 부분이에요. 50부작 드라마라는 건 단순한 가족, 갈등이나 연애 라인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6화부터 본격적으로 터질 폭탄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폭탄 지역 연루 사건의 진실. 예고편에서 형사가 여인숙에 찾아와서 남의 영업장에서 이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 장면이 나왔죠. 이게 단순히 정보아가 예전 남자친구에게 간 것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더 큰 사건이 터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정보아가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은 후에 의문의 사고나 실종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혁이 마지막으로 정보아를 만난 사람이라서 용의자로 지목된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고성희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폭탄 고성희의 거대한 음모. 고성희라는 캐릭터를 다시 봐보세요. 성재의 계모인데 은호에게 3천만 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으로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계약서도 없이 열쇠부터 주면서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절대 아니죠. 고성희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단순히 젊은 작가 후원? 아니면 은호와 성재를 이어주기 위한 계획? 저는 더 큰 그림이 있다고 봐요. 고성희가 지역을 완전히 제거하고 성재와 은호를 커플로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게 아닐까요? 정보아에게 결혼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고 지역을 사건에 연루시켜서 사회에서 매장시키고 그 틈에 성재가 은호에게 접근하게 만드는 완벽한 시나리오예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가능성이 하나 더 있어요. 세 번째, 폭탄 고성희의 진짜 정체. 50부작 드라마에서는 등장인물들의 숨겨진 과거가 나중에 큰 반전으로 작용하거든요. 고성희가 단순한 계모가 아닐 수도 있어요. 혹시 과거에 이상철이나 지역 가족과 연관된 원한 관계가 있는 건 아닐까요? 이상철이 나처럼 살기 싫었으면이라고 했을 때 그 말 속에 숨겨진 과거의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잘못의 피해자가 바로 고성희일 가능성도 있고요. 복수국이라는 거죠. 고성희가 이상철 가족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해온 거대한 복수 계획. 네 번째, 폭탄 박성재의 이중적 면모. 이게 제일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지역이 성재에 대해 저 자식 나버렸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친구가 자신의 몰락을 틈타서 은호에게 접근하는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심각한 배신이 있었던 걸까요? 성재가 지역의 몰락을 방조하거나 심지어는 은밀히 조장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6년 동안 은호를 짝사랑하면서 쌓인 질투와 경쟁의식이 결국 우정을 배신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성재가 고성희와 손잡고 지역을 제거하는 계획에 참여했을 수도 있어요. 성재의 본부장 지위를 이용해서 지역을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다섯 번째, 폭탄 이상철 가족의 숨겨진 과거. 이상철이 나처럼 살기 싫었으면이라고 한 말이 계속 신경 쓰여요. 이건 단순한 자괴감이 아니라 과거에 했던 특정한 잘못에 대한 후회일 수 있어요. 혹시 이상철이 젊은 시절에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했던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가족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고성희의 복수 대상이 된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을 수 있고 50부작이라는 긴 분량 동안 이런 과거사들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현재의 모든 갈등이 연결될 거예요. 여섯 번째, 폭탄 정보아 사건의 진짜 배후. 정보아가 예전 남자친구에게 간 게 진짜 이유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협박이나 회유 때문일까요? 고성희가 정보아 아버지 회사와 박진석 회사의 비즈니스 관계를 이용해서 지역과 결혼하면 아버지 회사가 망한다는 식으로 협박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정보아가 사라진 후에 의문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것도 고성희의 계획일 수 있어요. 지역을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키기 위한 마지막 수순이죠. 일곱 번째, 폭탄 새로운 인물의 등장. 50부작 드라마에서는 중간중간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해서 기존 스토리를 완전히 뒤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6화 마지막에 충격적인 새 인물이 등장하거나 기존 인물의 정체가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고성희의 진짜 정체를 아는 인물이 나타나거나 이상철의 과거를 폭로할 수 있는 증인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이 모든 반전들이 6화에서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암시와 떡밥 형태로 뿌려질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들이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면서 와, 이래서 50부작이구나 라고 감탄하게 되는 거죠. 특히 6화는 단순한 가족 갈등 드라마에서 본격적인 음모극으로 장르가 바뀌는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반전들이 6화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장면들로 나타날지 예상해 볼까요? 6화 하이라이트 예상 장면들. 자, 이제 6화에서 꼭 나올 것 같은 명장면들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저는 5개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올 거라고 봐요. 첫 번째 하이라이트, 이상철의 분노 폭발 장면. 너 제정신이야. 조건을 보고 결혼할 생각을 해. 사내 자식이 쭉 나처럼 살기 싫었으면 돈에 팔려가는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놈아. 이 장면이 6화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가 될 것 같아요. 천호진 배우님의 연기력을 생각해보면 정말 소름 돋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특히 나처럼 살기 싫었으면이라는 대사를 할 때의 표정과 목소리, 톤. 33년 회사 생활의 한과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모두 폭발하는 순간이 될 거예요.
지혁도 여기서 아버지의 진심을 처음 깨닫게 되겠죠. 지금까지는 아버지를 답답한 9세대 정도로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걱정했는지 느끼게 되는 순간이요.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부자 관계가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깊은 골이 패이면서 지역의 가출로 이어지는 강력한 장면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하이라이트 성재의 은호 고백 장면. 은호 후배나. 이 대사만 봐도 성재의 진심이 느껴지죠? 6년 동안 참았던 마음을 드디어 표현하는 순간이에요. 제가 예상하는 장면은 이래요. 은호가 지역의 결혼식 파토 소식을 듣고 복잡한 마음으로 카페에서 혼자 있을 때 성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호 신부가 도망친 거야? 그러니까 꼴 좋다 이지혁. 이렇게 냉소적으로 말하는 은호를 보면서 성재는 그녀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깨닫게 되죠. 그리고 성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면서 은호 후배나라고 말하는 순간 이때 정인선 배우의 표정 연기가 포인트가 될 거예요. 놀람, 당황, 그리고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는 미묘한 감정들이 모두 담겨야 하거든요. 여기서 수정이 등장해서 아니 본부장님하고 너 세월이면 너랑 친구 아니냐? 라고 거들면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장면도 나올 것 같아요. 세 번째 하이라이트 지역과 형사의 대치 장면. 여보세요? 남의 영업장에서 이러면 안 되지. 이 장면이 6화의 가장 긴장감 넘치는 순간이 될 것 같아요. 지역이 여인숙에서 자포자기 상태로 있을 때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지역이 문을 열면 형사가 서 있고 황지혁 씨죠?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장면. 여인숙 사장이나 다른 투숙객들이 구경하면서 저 사람 뭔가 사건에 연루된 것 같네라고 수군거리는 모습도 나올 것 같아요. 형사 정보와 씨와 언제 마지막으로 만나셨습니까? 지역 왜 정보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사 정보와 씨에게 무슨 일이 생겼거든요. 이 대화를 통해 정보아에게 뭔가 심각한 일이 발생했다는 게 암시되는 거죠. 지역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새로운 위기에 빠지는 순간이에요. 네 번째 하이라이트 고성희의 수상한 행동 노출 장면. 은호가 고성희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인테리어 현장에 가보니까 단순한 젊은 작가 후원 공간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일 것 같은 구조라든지 아니면 고성희가 은호에게 특정한 디자인을 강요한다든지. 은호 이 공간이 정말 젊은 작가들을 위한 곳이 맞나요? 고성희 물론이죠.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하지만 고성희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은호도 점점 의심을 품게 되고요. 그리고 고성희가 혼자 있을 때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장면이 나올 수도 있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역은 곧 완전히 끝장날 거고 성재와 은호는 이런 식으로 고성희의 진짜 목적이 암시되는 장면이요. 다섯 번째 하이라이트 지역의 깨달음과 배신감 폭발 장면. 저 자식 나버렸네. 이 장면이 6화의 마지막 충격 반전이 될 것 같아요. 지역이 뭔가 결정적인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죠. 제가 예상하는 건 이래요. 지역이 형사 수사를 받으면서 정보와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성재나 고성희의 개입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이 우연히 성재와 고성희가 통화하는 걸 목격하거나 성재가 자신의 몰락을 너무 완벽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심을 품게 되는 거죠. 지역 성재야, 너 혹시 성재 뭐? 무슨 말이야? 지역 내가 처음부터 계획한 거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지역이 6년 우정의 진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정의로 배우의 충격받은 표정 연기와 저 자식 나버렸네라는 독백이 절절하게 나올 것 같아요. 보너스 예상 장면 6화 마지막 충격 반전. 그리고 6화 마지막에는 완전히 예상 못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거나 기존 인물의 정체가 드러나는 충격적인 반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고성희의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이상철의 과거와 관련된 인물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보아가 실제로는 죽지 않고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마지막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런 장면들이 6화를 정말 흥미진진하게 만들 것 같아요. 특히 배우들의 연기력을 생각하면 정말 명장면들이 쏟아져 나올 것 같아요. 마무리 시청자 의견. 자, 여러분. 화려한 날들 6화 예측 리뷰 어떠셨나요? 정리해보면 6화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 3가지를 뽑아보면, 첫째, 이상철과 지역의 부자 갈등이 가족 전체의 해체로 이어지면서 각자의 생존 방식이 드러나는 점이에요. 지완의 성장, 수빈의 현실적 대응, 그리고 가족 구조의 완전한 변화가 앞으로의 스토리에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둘째, 은호와 성재의 로맨스 라인이 본격 시작되면서도 동시에 더 큰 음모의 실마리가 드러나는 점입니다. 고성희의 정체, 성재의 이중적 면모, 그리고 50부작 스케일의 복수극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 같아요. 셋째, 지역이 단순한 몰락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에요. 정보와 사건, 형사수사, 그리고 친구의 배신까지. 지역이 바닥까지 떨어져야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7화 이후 전개 방향을 간단히 예측해보면 아마 7-8화에서는 지역의 위기가 절정에 달하면서 동시에 고성희의 계획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 같아요. 그리고 10화쯤에는 첫 번째 큰 반전이 터지면서 모든 관계가 뒤바뀔 거예요. 특히 이상철의 과거 비밀이나 고성희의 진짜 정체 같은 핵심 떡밥들은 중반부쯤에 폭발할 것 같고요. 그런데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누가 진짜 흑막이라고 생각하세요? 제 예측으로는 고성희가 가장 유력한 후보인데 혹시 더 큰 배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의외로 성재가 모든 것을 조종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이 정말로 바닥까지 떨어진 후에 어떻게 반전을 일으킬지도 궁금하고요. 50부작에서는 주인공이 한 번은 완전히 망가져야 나중에 더 큰 성공을 이루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들려주세요. 1. 고성희의 진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2. 성재는 진심일까요? 아니면 계산일까요? 3. 정보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4. 이상철의 과거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5. 지역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 같나요? 특히 50부작 드라마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어떤 패턴으로 전개될지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예측과 제 예측을 비교해보면 정말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혹시 제가 놓친 복선이나 떡밥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1-5와 다시 보면서 놓친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화려한 날들이 정말 잘 만들어진 드라마인 것 같아요. 마처세대와 MZ세대의 갈등이라는 현실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50부작 스케일의 대서사를 펼쳐나가는 구성이 정말 탄탄해요. 특히 배우들의 연기가 너무 좋아서 몰입도가 엄청나고 각 인물들의 캐릭터가 정말 입체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6화 방송 후에는 또 다른 예측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는 제 예측이 얼마나 맞았는지 또 어떤 새로운 반전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분석해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런 예측 리뷰를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벨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리뷰가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실 수 있어요. 화려한 날들 6화, 내일 밤 정말 기대되지 않나요? 저는 벌써부터 두근두근해요. 여러분도 6화 보시고 댓글로 소감 남겨주세요. 특히 와, 이 예측 완전히 맞았네. 또는 이건 완전히 예상 밖이었어. 이런 반응들 정말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6화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